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가난했지만 꿈이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남자였죠.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고 항상 생각으로만 돈을 버는 이야기를 했었고 냉정하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잘 다독여서 살아갔지만 남편의 사업병은 끊이질 않았고 결국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덩이가 그래도 작았는지 먹는 장사부터 시작해서 2년도 채 못 가서 그동안 아껴서 모은 돈을 다 까먹고 얼마 못 가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저는 남편의 빚을 갚느라 식당부터 팥주부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호강을 꼭 시켜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빚더미뿐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첫째 딸과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죠. 생활은 더욱더 힘들었으나 남편은 항상 사업한다고 밖을 나가서 생활비도 땡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남편이 해벌쭉 웃는 얼굴로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번다며 온갖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생활비가 두둑히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가져다 주더군요. 정말 평생 돈 한 번도 제대로 못 벌어본 인간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원래 큰 그릇은 이렇게 성공하는 건데 여자가 말이야 그런 큰 뜻도 모르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부정타게 말해서 여태 자기가 성공이 늦어진 거였다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그렇게 덕분에 한 몇 년 동안은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남편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치솟았고 한 번은 어디 식당에 가족끼리 외식을 가도 종업원들한테 반말 틱틱 내뱉으며 큰소리치며 갑질을 해서 진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돈 좀 벌었다고 외제차도 사고 아이들한테 기분 좋다고 그 당시에 진짜 엄청난 돈이던 큰 용돈을 기분 내킬 때면 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좀 버니 유흥과 술은 두말하면 잔소리 정도로 달고 살았어요.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사장은 골프가 첫째다 하며 술집 여자들과 놀아나는 걸 다 알면서도 저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생활비도 못 구해오고 사람 구실을 못하던 때보다 그래도 지금은 돈으로나마 아이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집에는 적어도 사람 좋은 아빠 노릇은 했었으니까요. 제가 그 당시 남편에게 바랐던 단 한 가지는 사랑을 포기했더라도 아이들한테만큼이라도 쓸모있는 아빠로 살길 바랬던 것 그거 하나뿐이었네요. 제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 놈은 그 뒤로 돈만 던져주다시피 하고 애인이랑 여행을 간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 저한테 방귀 낀 놈이 성내듯이 일부러 성질을 내고는 그 뒤로 집을 나가서 살다시피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더군요. 저보고는 갑자기 남편 어디 갔냐며 애들 앞에서 제 멱살을 대뜸 잡고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데 저 역시도 사실 남편 얼굴을 못 본 지는 오래되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집에 잘 안 들어왔고 나조차도 안 본 지 몇 주 되었다고 말했더니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은 사기꾼 새끼부터 온갖 욕설들을 내뱉으며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돈 되는 것들을 들고 가겠다며 이것저것 들고 가려고 하길래 저는 경찰을 당장 불러서 겨우 쫓아냈네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다급히 전화를 해봤으나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23년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이미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사기를 친 수법은 알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금을 안 주고 물건을 떼서 카드값 마냥 매달 돌려막기를 하며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빼돌린 금액만 해도 너무나도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그 돈으로 남편은 항상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결제 대금을 20%씩만 주면서 물건을 납품받는 것입니다.
이미 거래업체에서 물건 자체를 너무 많이 받았던지라 거래업체에서도 한 번에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었고 남편은 그걸 노리고 악용하여 엄청난 물량을 받아내며 결제되면 10% 아니 20%씩 결제해주며 물건을 또 받아서 원가보다도 싸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그런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게 되었고 끝까지 자신은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포장을 하니 끝내 수많은 업체들이 연루돼버린 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사라진 기간 동안 정말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저희 집을 뒤지고 다녔고 저희 보고는 남편을 어디다 숨겼냐며 자식까지 다 버리고 그 남편이라는 인간 도대체 어디 갔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저희야말로 그때는 미칠 지경이었죠. 심지어 저희 집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교까지도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망한 부잣집 자식들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허름한 단칸방으로 도망가듯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경찰 조사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에서는 수배를 내려도 남편을 아직까지도 잡히질 않았고 결국 시간은 수년이나 흘러 지나자 남편은 실종 신고까지 되어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인 회생 신청까지 하고 겨우 돈 벌어서 먹고는 살았지만 그 과정 또한 말하자면 피눈물 나는 과정이었죠. 저희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간간히 찾아와 협박하던 빚쟁이들, 법적인 책임 때문에 맨날 법원에 불려다니고 직장에서는 눈치 보여서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시댁과 친정의 도움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과는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아들이 혹시 돈 들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사고라도 당한 것 같다는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에 저는 오히려 시댁 쪽이 자기 아들이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혹시 숨겨주신 건가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그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저희밖에 없었고 핏줄이라고 매번 명절만 되면 제가 바쁘니 시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애들 밥도 챙겨주시고 저의 돈벌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비도 가끔 지원해 주셨는데 진짜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욱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식 새끼 잘못 둔 나의 죄라며 늙은 나이에도 일하시면서 벌게 된 돈 전부 싹 다 저희에게 주시며 이 돈으로 빚 갚는 데 쓰고 애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을 제가 어떻게 더 의심하겠습니까? 정말 시부모님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사실 친정집에서는 셋째 딸이라 보니 집에서도 그렇게 저를 신경 써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은 저희 아이들이랑 시부모님이 되었죠. 그렇게 수십 년이 걸려서 개인 회생돼서 다 갚았지만 정말 그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심장마비로 경비실에 출근해 근무 중에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쳐다보는데 남편 놈은 진짜 뭐 하는지 정말 죽은 건지 자기 부모님들 장례식조차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빚 다 갚고 나서는 시어머님이랑 아이들이랑 모두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저희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는 빚도 없겠다 내 식구가 일을 하니 돈은 정말 잘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애들 결혼 자금은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래도 옛날처럼 암울한 시기와는 다르게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일하던 파출부에서 청소도 깔끔히 하고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받았고 돈을 많이 준다는 부잣집 사모님들한테도 소개를 받아 그쪽으로도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들어온 부잣집은 이름만 대도 아는 엄청난 부자 아파트였고 저는 그런 집을 갈 때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이런 데서 사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하곤 했었죠. 그렇게 출근해서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엄청 깐깐했습니다. 정말 군기 잡는다는 말이 떠오르듯이 침대 밑에 먼지 하나까지도 따지는 여자였고 그로 인해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 집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 3개월을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집 남편이 집안에 뭘 놔두고 왔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 자기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래도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사장님이니까 인사라도 드리려고 방문 입구에서 가서 기다리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 사장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장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려 23년 전에 집을 나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남편이 그곳에 떡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송이 아빠?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후다닥 집을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으니 한 10분 뒤 그 남자는 다시 들어와서 자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 따라 나오라며 갑자기 저를 데리고 나왔고 근처 커피숍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알고 찾은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냥 나는 파출부 일하러 온 거였고 이미 3개월이나 되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 사실 사고치고 도망쳐서 살았었고 안 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글쎄 지금같이 사는 여자도 그때 바람난 여자 중 한 명이었고 재산은 그 여자 앞으로 빼돌리고 돈 역시 사전에 은행에 빼두었다고 하더군요. 도피하면서도 해외에서 호화롭게 그 여자를 앞에 내세워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둘 사이에 아이도 3명이나 낳고 진짜 남이 보면 행복하게 살아온 인간들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대놓고 밖에 나와서 놀러 다니고요. 그렇게 남편은 사기를 친 돈으로 집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나는 그래 남이라고 치자. 왜 당신 자식들과 부모들한테도 연락을 안 했어?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아? 라고 말하니 이 인간이 한다는 말이 돌아가셨어? 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들면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말을 이어붙이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내리치고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 같은 인간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 빚 갚는다고 아버님은 평생을 밖에서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야. 라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조만간 돈이라도 좀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인간은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하나 와서는 서로 피차 불편하니까 앞으로 오지 말라더니 얼마 안 가서 번호도 바꾸고 도망갔더군요. 저는 그런 괘씸한 남편을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빚쟁이들한테마저도 모두 싹 다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고 봤더니 글쎄 이 남편이라는 인간은 공소시효도 사실 완료가 안 되어 있었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쫓기는 몸이었더군요. 그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거고 결국 수십 년 만에 경찰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찮다며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짐승을 낳았다고 하소연하시면서 우시더군요. 그 인간이랑 그 상간녀가 사기친 돈 때문에 부도난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년에 남편이란 놈은 모든 재산 환수당하고 감옥에서 썩는 걸 보니 세상사가 지은 죄는 언젠가는 필히 돌려받는 것 같네요.